안녕하세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죠? 오늘은 데카르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5분 뚝딱 철학 강의 시작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는 진짜일까요? 혹시 누군가가 우리를 조종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혹시 꿈과 같은 가상의 현실 속에서 살고 있는 건 아닐까요? 다소 황당한 상상같이 들리긴 하지만 이 모든 것이 거짓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사실 이러한 의심을 최초로 한 사람은 데카르트라는 철학자예요. 이 철학자는 끝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가 가상현실이 아니라는 사실을 밝혀냈죠. 그렇다면 이 사람은 어떻게 이 세계가 가상현실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알아볼게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존재를 의심해 본 적이 있나요? 우리는 어떤 존재를 끊임없이 의심하며 살아가요. 그런데 딱 한 가지, 우리가 의심할 수 없는 것이 한 가지 있어요. 그건 바로 우리가 의심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꿈과 같은 가상현실에서 살고 있다고 하더라도 가상현실 속에서 의심을 하고 있는 것이고, 어떤 이에게 조종당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어떤 이에게 조종을 당하면서 의심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따라서 우리가 의심을 하고 있다는 사실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체 없이 의심을 하는 게 가능한가요? 의심을 하려면 의심을 하는 누군가가 존재해야 하지 않겠어요? 따라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나는 의심한다. 고로 존재한다. 의심도 생각의 일종이니까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것이 데카르트가 내린 결론인 거예요. 신이 진짜 있긴 해? 신이 어딨어? 세상을 봐. 신이 있었으면 이 꼴 이 모양이겠어? 여러분도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시죠? 신은 전지, 전능, 전선한 존재자. 즉,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완전한 존재자를 말해요. 만약 신이 아무것도 몰랐다면,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었다면 우리는 그것을 신이라고 부를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어떤 것이 완전하려면 그것은 존재해야만 해요. 쉽게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머릿속으로 63빌딩을 상상해보세요. 그리고 그 상상 속 63빌딩을 진짜 63빌딩 건물과 비교해보는 거예요. 어떤 것이 더 안전한 건물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진짜 63빌딩이죠. 상상 속이 아닌 진짜 63빌딩은 존재하기 때문에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상상 속 63빌딩보다 더 안전하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즉, 완전하다는 말 속에는 존재한다는 의미가 들어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신은 완전한 존재자니까 완전하다는 의미 속에는 존재한다는 의미가 들어가 있고, 신은 실제로 존재한다고 본 거예요. 가끔은 진짜 없는 것 같이 보이긴 해도요. 어서 네 실체를 밝혀라. 실체는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보통 쓰는 언어에서 실체란 어떤 것의 정체성을 말해요. 구마의식을 하는 영화를 보면 이런 대사들이 종종 나오죠. 어서 네 실체를 밝혀라. 비슷한 맥락이에요. 철학에서 실체는 어떤 것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존재하는 것을 의미해요. 그럼 우리 데카르트 아저씨는 어떤 것들이 존재한다고 생각했을까요? 먼저 신이 존재하겠죠. 그리고 생각하는 정신이 존재했을 것이고, 물질도 존재한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데카르트 아저씨는 이런 신, 정신, 물질을 모두 실체라고 본 거예요. 그런데 이 생각하는 실체, 즉 주체인 나는 스스로 존재하나요? 물질도 스스로 존재하지는 않겠죠. 누군가 만들었다고 보는 게 타당해 보여요. 따라서 칸트는 이렇게 정신이나 물질과 같이 누군가가 만든 것만 같은 실체를 유한실체, 완전한 신을 무한실체라고 구분했어요. 기계 속의 유형, 이게 인간이라고? 데카르트는 정신과 물질을 유한실체라고 말했었죠. 한마디로 인간의 마음과 몸은 유한실체라는 말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실체란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라고 했으니 마음과 몸은 다른 하나가 없어도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자, 그럼 물질과 정신을 따로따로 한번 비교해 볼게요. 먼저 물질은 연장이라는 것을 가져요. 쭉 길게 늘어나는 연장 말고 공간을 차지한다는 거예요. 우리 몸처럼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몸이 여기에 있다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정신은 공간을 차지하지 않아요.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정신을 딴 데 두고 왔나 봐 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정신은 공간을 차지할 수 없죠. 그러면 정신의 본성은 뭘까요? 정신의 본성은 바로 생각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물질과 정신, 몸과 마음이 결합된 존재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데카르트가 주장한 심신이원론이에요. 우리는 자유의지를 가진 영적인 존재이면서 물리법칙을 따르는 기계적인 존재이기도 하죠. 마치 기계 속에 들어간 영혼처럼 말이죠. 데카르트, 어서 과학자들을 구출해. 물질과 정신이 각각 독립적으로 존재한다고 주장했던 데카르트의 이러한 생각은 그 당시로서는 아주 유용한 생각이었어요. 아니, 뭐랄까? 유용하다기보다는 좀 더 극적인 표현이 맞겠네요. 데카르트가 활동했던 시기는 과학혁명의 시기. 당시 과학자들은 권력과 힘을 모두 거머쥔 로마 교회의 탄압으로부터 자신의 사상을 목숨 걸고 지키고 있었어요. 조금이라도 신학에 어긋나는 과학적 주장을 내놓았다가는 심판대에 올라 화형을 피하고자 자신의 주장이 거짓이라 증언해야만 했었죠. 이러한 위기 속에서 데카르트 아저씨가 구세주처럼 등장한 거예요. 정신과 물질의 영역을 구분해서 신학은 정신의 영역에 남겨두고 과학을 물질의 영역으로 가져와 각자의 영역을 담당하게 한 것이죠. 그래서 신학자와 과학자들은 더 이상 종교 재판에 회부되지 않을 수 있었고 화형대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게 되었어요. 이제는 마음껏 물질로서의 인간을 탐구할 수 있게 된 것이죠. 데카르트 아저씨 좀 뿌듯했겠어요. 그런데 몸과 마음이 따로 노는 게 가능한가요? 자, 몸과 마음을 각자의 독립적인 것으로 보았던 우리의 데카르트 아저씨. 그런데 몸과 마음이 따로 노는 게 진짜 가능한가요?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배가 너무 고파요. 그래서 눈앞에 있는 빵을 손으로 집어서 입으로 가져갔어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정신은 공간도 위치도 없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정신이 위치도 공간도 차지하는 물질, 즉 제 몸과 이어져 제 손을 움직일 수 있는 거죠?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상하잖아요. 이것에 대해 데카르트는 정신과 물질이 만나는 장소가 있다고 설명했어요. 데카르트가 말한 장소는 바로 손과 선. 이곳은 우리 뇌에 있는 한 부분인데요. 우리 몸에 물리적 자극을 가하면 그 신호가 자극이 되어 손과 선으로 올라가고 손과 선을 통해 마음으로 전달이 된다는 거예요. 물론 그 반대로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배가 고프다는 생각이 들면 내 손이 앞에 있는 빵을 입으로 가져가게 만든다는 것이죠. 이쯤 되면 손과 선 의견도 들어봐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럼 정리해볼까요? 요즘 AI 기술 참 무섭게 발전하고 있죠? 벌써 생각하는 AI가 만들어지기도 했고요. 만약 이 AI가 데카르트의 철학을 접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나는 생각할 수 있으니까 존재하는 거야. 비로소 AI는 깨닫게 되겠죠. 나도 인간처럼 존재하니까 나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어. 영화에서만 봤던 그 AI 로봇들의 반란이 영화 속 이야기만이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상상을 해보게 되네요. 우리의 데카르트 아저씨 이걸 예상이나 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은 여기서 이만 마칠게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그럼 다음에 우리 또 만나요.